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0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 붉은 기로 시작을 합니다. 코인360 페이지 붉게 물든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짙은 붉은색들이 대부분 연출되면서 두 자릿수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 비트코인은 점유율은 44%지만 가격은 6%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7거래일 동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 연출하고 있는데요. 4700달러 정도에서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계속해서 흐름이 안 좋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내려가면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변동성도 컸고요. 거래대금 20%가량 줄어든 상황이고요. 시총도 6%가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밖에 디지털 자산들 7거래일 동안 이더리움 6% 하락했고요. 또 도지코인이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16% 하락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 24시간 기준으로나 주간 기준으로나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현재 4,073만원서 기록하고 있고요. 4%가량 하락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르는 종목 찾아보기 힘들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거래대금 제일 많지만 8%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외신들도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웬만하면 크게 없어서 일단은 코인 텔레그래프 통해서 한 주를 정리하는 뉴스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이번 주에 탑스토리로 몇 개를 꼽았는데요.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게 또 반등으로 이끌기도 하는데,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에서는 그걸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뉴스네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계속해서 크립토를 갖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가니까 더 살게 하는 그런 움직임은 적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전히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이기는 전략이다라는 걸 데이터가 보여준다. 사실 이거는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죠. 2017년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었고, 그때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에 좀 수익을 내셨잖아요. 그건 사실 조금 뻔한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파운더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멘트를 했었고, 앨런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도지코인을 내가 계속해서 트윗에 올리고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지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앨런 머스크 탓을 하곤 했잖아요. 근데 도지코인이 어떤 정식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나한테 뭘 보고한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채굴 협회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좀 적대적인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페이팔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거 헬리움, 그 다음 베이커 토큰, 폴리곤이었고요. 가장 하락세가 컸던 거 웨이브나 솔라나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멘트들도 좀 적어놨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네요. 코인이 없던 사람들이 이 기회에 저가에 사고 있다. 그런 기회를 얻고 있다. 라고 했고, 칼 아이칸이 대부분의 오늘날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들 살아남지 못하겠지만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여기 계속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 2021년의 변동성 살펴봤을 때 최근 30일이 가장 변동성이 높았다. 그리고 어떤 한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15,000, 16,000달러로 잡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을 좀 보시면요. 아르헨티나의 기술회사 글로번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트코인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SEC 파일링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은 50만 달러 정도고요. 이 회사는 꽤 큰 회사로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여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또 많이 하락을 했죠. 이더리움의 거래소 유입량도
좀 많이 늘었다고 해요. 보시면 거래소에 이렇게 유입량을 그려놓은 건데 비트코인 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인데 이더리움이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됐다는 소식. 그러니까 보통은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은 이걸 빼서 지갑이나 다른 데 옮겨 놓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거래소로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물량이 많아졌던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또 이 물량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전히 이더리움은 2021년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런던 하드포크를 7월에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디파이나 NFT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또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고려를 했을 때 이더리움 상승 탄력 충분히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보고서에 쓰기도 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을 했을 때 올 한 해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오늘장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